국제재물원 제5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서는 제7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거래와 통화 선물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죠. 선물이 뭔지, 퓨처스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선물 거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와 그 선도 거래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거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유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마진콜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제도와 더불어서 우리 선물 거래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선물은 만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선물의 가격과 현물의 가격이 그 동일하거나 아니면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게 1차 시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우리가 2차 시에서는 통화 선물에 관한 내용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화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 선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통화 선물과 아주 유사한 상품인 선물환, 포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통화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절 평가설에 의해서 식을 산출하고 그거에 의해서 선물 가격이 산출되는 그러한 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통화 선물의 가격은 결국은 미래 가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통화가 거래되는 그런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요인은 뭐 당연히 양국 국가의 그러한 금리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통화 선물의 가격과 그 다음에 외국 통화 한 단위당 뭐 국내 통화가 어떻게 그 결정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물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차 시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3차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통화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는 뭐 미래에 그러한 뭐 가격에 대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통화 선물을 이용하는 그런 당사자들은 주로 국제 무역을 하는 그러한 수출업자와 수요업자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그러한 환율을 가지고 환투기를 하는 그러한 스페큘레이터, 뭐 투기자들도 분명히 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화 선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러한 투자 당사자들은 미래에 환율의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을 방지하고자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주로 내용은 선물을 이용한 그러한 해지 내용하고 이 해지에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와 같은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통화 선물 계약을 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이용한 그러한 해칭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물을 거래하는 이유는 주로 현물의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을 선물로 해지를 통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보증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해칭의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해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가 있습니다.
자, 매도 해지인 경우에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미래 장차 보유하게 될 예정인 경우에 그러한 현물에 대한 그러한 가격 하락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러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그 선물 시장에서 동일한 수량만큼 선물 계약을 매도하거나 그러한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 포지션이죠. 매수 해지입니다. 이 전략은 미래의 특정 상품, 즉 스팟이죠. 현물을 매입하여야 하는 그러한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한 선물 계약을 매수함으로써 가격 상승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에 대한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선물 매도라는 그러한 매도 해지 전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측면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해지는 기초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기초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나 기업이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가격 위험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러한 보유 자산 매도에서는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 포지션이죠. 매입 해지입니다. 이 전략은 미래에 기초자산을 구입할 예정인 그러한 기업이 선물에 대한 그러한 매입 포지션을 취하여 가격 위험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입 해지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소유 자산의 매입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선물의 매입 포지션에서는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는 이익이 나지만 선물에서는 손실이 남으로써 서로 이익과 손실이 상쇄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 그러한 전략들이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를 쓸 경우에는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 해지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은 미래 가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정하는 것일 뿐, 그죠? 확실하게 이익을 보장받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 변동을 완벽하게 해지할 수는 없는 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지하려는 그 자산과 선물의 기초 자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지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자산을 사거나 파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계약의 만기 이전에 선물 계약 포지션을 마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가격이 본인이 원한 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해서 선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을 이용한 해칭에 있어서 매도 해지와 매수 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베이시스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시스 위험이란 현물, 즉 스팟이나
또는 선물, 퓨처스죠. 이러한 현물이나 선물 가격의 변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해내서 불완전한 그러한 해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즉 위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으로 표시하면 이 베이시스는 현물 가격 마이너스 선물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이시스 위험은 만일 해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산하고 선물 계약의 움직임이 만약에 동일하게 되면 당연히 베이시스는 선물 계약의 만기일에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베이시스 위험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 할수록 이 베이시스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이시스 위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몇 가지 식을 가지고 시점에 따라서 베이시스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점 1에 해지를 시작하고 시점 2에 해지가 완료되는 시점인 경우에 시점 1에서의 베이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B1은 S1-F1으로 표시할 수 있고, B2는 S2-F2로 표시할 수 있겠죠. 또한 시점 2에서 자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우리는 유도 매도 가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S2 플러스 F1 마이너스 F2는 F1 플러스 B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 위험인 B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F1은 시점 1에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험은 B2가 되고, 베이시스 위험이란 시점 1에서는 이러한 B2의 값을 알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점 1은 해지의 시작 지점이죠. 그 다음에 시점 2는 해지의 완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S1은 만약에 2.5로 가정을 하고 F1은 2.2로 각각 가정을 했을 때, S2는 또 이 F2는 1.9로 가정을 각각 했을 때 B1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1-F1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베이시스는 0.3이겠죠? 시점 2에서의 완료 시점에서의 베이시스 위험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S2-F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1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점별로 베이스 위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에 의해서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일 경우에 그 유효 매도 가격이나 매입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해지는 시점 1에서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S2 플러스 가로 열고 F1 마이너스 F2 가로 닫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 식은 다시 F1 플러스 B2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각 식에 아까 제시되어 있던 가격을 주로 대입을 하게 되면 2.2 플러스 0.1 그래서 2.3 이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는 경우에는 우리는 유효 매도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입 해지 사례입니다. 시점 1에서 선물에 대한 매입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가로 열고 F1 마이너스 F2 가로 닫고, 이 식을 다시 표시하면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가로 열고 S2 마이너스 F2 가로 닫는 거죠. 그래서 그 식에 각각 제시되어 있던 가격을 대입하면 유효 매입 가격은 마이너스 2.3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위험에 대해서 대상 자산을 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위험이 매우 큰 자산에는 주로 통화, 주가지수, 금, 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인 경우에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서는 아주 정교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산도 베이스 위험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탄한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산들은 베이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자산의 베이스 위험은 대체로 미래의 무혐의자일 그러한 수준에 의해서 불확실함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 위험이 큰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베이스 위험이 큰 자산에는 원유나 옥수수, 이러한 구리 등과 같은 곡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자산인 경우에는 투자 자산이죠.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산인 경우에는 주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큰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곡물들은 창고에 대한 그 보관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다른 금융 자산보다는 이러한 베이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인 경우에는 우선 생산량에 따라서 베이스 위험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기후에 따라서 그러한 가격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베이스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을 이용한 해칭에 있어서 세 번째로 좀 이해해야 될 내용 중에서 계약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러한 그 기본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산입니다. 영어로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초자산은 해지하려는 자산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그러한 선물 계약을 선택을 해야만이 그러한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 그 선물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러한 요소는 인도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만기 시점이 선물 계약의 만기보다 앞에 오도록 당연히 선물 계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도월에서의 선물의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또 인도월까지 선물 계약 소유할 때 그 실물을 인도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즉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베이시스 그 위험은 해칭의 만기 시점하고 인도월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커지게 되지만,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인도월과 해칭의 만기 시점을 그러한 일찍 시켜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월에 대해서도 선물 계약을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그런 하나의 중요한 선택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월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가 3월 1일입니다.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7월 말에 5천만 엔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가정을 해서 그 유효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선물의 인도월은 각각 3, 6, 9, 12월로 가정을 했습니다. 3월 1일에 9월물 N선물의 가격은 1엔당 0.7800센트로 가정을 하고, 7월 말에 현물 가격은 0.7200센트로 가정을 하게, 그리고 7월 말에 9월 말 N선물의 가격은 0.7250센트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인도월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때 미국 기업들은 어때요? 9월물 N 통화 선물을 4개 매도를 하고,
7월에 N 수령 즉시 어떻게 해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N에 대한 그러한 유효 매도 가격은 그대로 공식에 아까 제시됐던 그 가격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7월 말에 현물 가격인 0.7200센트 플러스 그 다음에 3월 1일에 9월 말 N 선물 가격이죠. 1인당 7800센트 마이너스 그 다음에 7월 말에 9월 말 N 선물 가격인 0.7250센트를 빼서 계산하면 N의 유효 가격은 0.7750으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를 초기에 그 선물 가격에 대한 베이스를 그 플러스한 값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월 1일에 9월 말 N 선물 가격인 0.7800센트에 플러스 가로 열고 7월 말에 현물 가격인 0.720센트 마이너스 그리고 7월 말에 9월 말 선물 가격인 750센트를 빼서 더하면 바로 0.775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도월의 예에 의한 그러한 유효 매도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퀴즈 하나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및 선물 가격의 변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한 해지가 이루어질 위험을 뭐라 그랬죠? 예, 베이시스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화 선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입 해지와 매도 해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아울러서 각각이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통화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제 선물 시장에서 매입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로 매입하는 경우와 매도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가지고 있을 때 매도할 거냐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매도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 매입 해지와 매도 해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통화 선물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소에 증거금을 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통화 선물을 또 아울러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각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통화 선물에 대한 기초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그 거래를 할 때 매입 해지나 매도할 때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과 선물의 가격에 대한 그러한 차이점인 베이스 위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베이스 위험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뭐 베이스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뭐 기초자산이 금과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변동성이 작습니다. 하지만 곡물 있죠, 옥수수 뭐와 같은 이런 것들은 뭐 기후에 의한 생산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보관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베이스 위험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그 거래를 할 때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선물을 그 계약을 할 때 항상 본인이 결제해야 되는 그러한 결제월과 항상 선물에 대한 그런 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물이 현물의 만기일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계약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물을 선택을 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주로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5주차에서는 그 선물 거래와 통화 선물의 거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선물
거래는 주로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뭐 재무관리나 투자론에서도 이미 익숙해졌던 내용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국제재무론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환율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5주차 선물거래와 통화선물에 관한 그러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